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관련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5천만 수사가 맞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유단영 의원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방문권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윤 전 대통령 친분 이용해가지고 유권 노렸던 거 인정하세요? 윤용 보호자는 혹시 어떤? 그 김건희 문고리 4인방이라고 하는 조 씨, 유 씨, 이 네 분 중에 혹시 그 여러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 전달 과정에서 있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지 않고 코바나 컨텐츠 또는 제3의 장소에서 근무했다는 행정관. 디올백을 수수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3명은 장 행정관 그리고 두 비서 유 행정관 정 행정관이었습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조우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영상으로 저희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 건진법사를 통해서 갔다는 이 명품백이 일단은 김 여사 측에는 간 걸로 지금 조사 결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이 지금 포착이 됐는데요. 예. 바로 검찰이 해당 매장의 최초 구매와 교환 이력을 확인을 한 겁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지난 2022년 4월에서 8월경에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통일교 전 간부 윤 씨가 건진법사에게 명품백을 건넸고요. 예. 이 명품백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인 유 씨에게 전해진 정황이 포착이 지금 된 겁니다. 예. 검찰이 해당 브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 일련 번호, 고유 시리얼 넘버라고 하죠. 이 해당 선물을 구입, 교환한 정황을 이 경로를 추적을 한 건데요. 예.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비서 유 씨가 돈을 더 주고 가방을 교환해 갔다. 예.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구매 이력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수사가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네. 뭐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집요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집요하게?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런 일련 번호까지 추적을 해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가방이 어떻게 교환이 됐는지 여부까지도 추적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방식은 뭐 예컨대 뭐 위조 제품들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런 고유 번호들을 추적해서 뭐 유통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긴 하지만 이렇게 뭐 정치인이 뭐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에서 이런 식의 조사가 진행된 경우는 조금 찾아보기 힘들지 않았나. 예.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가방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뭐 현금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조사 방식 자체가 뭐 필요하지 않았겠지만 예. 일단 뭐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집요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검찰이 구매와 교환을 확인했다는 건데 그런데 교환 과정에서 또 하나 뭐 드러난 사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 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 유 씨가 무려 2번이나 이 가방을 교환을 해간 두 건데요. 번? 예. 네, 가장 먼저 이 해당 가방이 해당 브랜드의 어떤 모델인지는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가방이 무려 1,000만 원 상당의 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김 여사의 비서 유 씨가 처음에는 100만 원을 더 얹어서 교환을 해갔고요. 다른 걸로 교환했다는 네, 거죠? 다른 제품으로 예. 교환을 해갔고요. 얼마 뒤에 다시 방문을 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또 얹어서 또 해당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정리하자면 총 300만 원을 더 주고 이제 제품을 받아간 건데요. 예. 누리꾼들이 뭐 색상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가 제품이어서 그런가 이런 기록들이 다 남는가 봐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굉장히 또 그 브랜드 안에서도 상당히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예. 이 해당 브랜드 자체가 또 명품 중에 명품이잖아요. 그래서 고유 시리얼 번호로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 이렇게 가품을 구별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조 변호사님, 그동안 건진검사는 이 명품백 관련해서 전달한 적이 없고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김 여사 측에는 이동한 것으로 전달이 된 걸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고유 번호가 이렇게 남는 상황에서는 이 고유 번호를 구입한 사람이 누군지, 예. 그리고 나중에 이 물건을 누가 교환을 해갔는지 이 구매 이력이 다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들이 제시가 되니까 더 이상 부인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일단 뭐 건넨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해당 고유 번호의 가방이 이제 김 여사 측에 전달된 것까지 이제 확인이 됐으니 예.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는 더 이상 말을 못할 것이고요. 지금 이후에 이제 뭐 다시 돌려받았는데 뭐 이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검찰 쪽에서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 가능성은 일단 김 여사 비서에게 전달된 거 상황 그리고 교환을 했다. 그러면 이 가방이 지금 어디 있느냐까지는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뭐 당사자밖에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아직까지 이 가방의 소재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사실 지난달 30일에 이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그 사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도 뭐 가방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그런 물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여사는 가방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 현재 김 여사가 미리 압수수색 이전에 가방을 은폐했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야기부터 한편으로는 일종의 그런 배달 사고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비서가 중간에 뭐 가방을 다른 쪽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예. 이런 가능성까지도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 변호사 가능성이 이거를 김 여사가 뭐 시켜서 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수행 비서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자기가 가져갔을 가능성도 일단 고려는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일단 김 여사 측에서는 이제 그 수행비서인 유 씨가 그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예. 건진법사가 무슨 일을 시키려면 본인의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심부름이라든지 어떤 부탁을 아니면 업무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이지 김 여사 측의 사람에다가 어떤 심부름이라든지 예. 어떤 부탁을 한다라는 건 통상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뭐 다만 개인적인 친분이 건진법사와 그 수행비서 간에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건진법사 측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어떤 일을 시켰다라는 거는 이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뭔가 건진법사가 김 여사 측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심부름으로 그러니까 김 여사 측의 조력자로서 그 수행비서관이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데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까지 가방의 행적을 집요하게 쫓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방 자체의 소재가 파악이 돼서 이걸 예. 압수를 하게 된다면은 관련된 의혹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쓰여질 것인데 일단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적을 조금 더 심화를 해서 진행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제 가방의 소재는 끝까지 파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조사를 한 것처럼 이 가방의 교환 내역들을 확인을 하고 또 그 사이에 김 여사의 그런 비서 측근이 관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이걸 또 기반으로 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들을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가방 소재와 상관없이 예. 뭐 추가적인 그런 기소 같은 것도 가능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물이 없어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으로 전달됐든 혹은 기타 금품으로 제공이 되거나 향응으로 제공이 됐든 그 물건들을 그대로 그렇죠. 압수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하고 지금까지의 조사는 이런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그런 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런 유혹을 받는 이 비서라는 분은 유 씨? 누굽니까? 네. 유 씨, 이 비서 유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래요? 인물입니다. 이 김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대통령실까지 무려 10년 넘게 여사 곁을 제일 가까이서 지킨 인물인데요. 예.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김 여사가 이 봉하마을 참배했을 당시에 함께 동행하면서 김 여사의 뒤편에서 가방을 저렇게 대신 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명품백 사건이죠. 이 최재형 목사가 건넨 클러치백을 건넨 그 자리에도 그 당시 사무실에 함께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비서 같은 경우에 만약 배달 사고가 아니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뭐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을 받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의 뭐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런 물품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부분만으로 뭐 알선수재죄라든지 아니면 뭐 특가법상의
뇌물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근데 심부름자로서만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뇌물이나 관련 뭐 어떤 범죄의 고의성을 우리가 입증을 해내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건 좀 예.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오늘 기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답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중앙지휘부 사회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네, 대선 더 드릴 전에 말씀 김건희 없습니다. 여사 소환 계획은 있으실까요? 사실 왜 갑자기 이때 사의를 표명했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이거는 해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 변호사님 사실 뭐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그리고 김 여사 수사에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이 조금 그 배경 해석의 배경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관련해서 예전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황제 조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이제 지휘하던 시절인데 그 관련한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재기 수사 결정이 나오면서 기존에 했던 그런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다시 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나왔었던 그 무혐의 처분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 검사장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일선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쉬고 싶어서 뭐 이런 사직서를 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뭐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든지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본인이 어떤 기존에 수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점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대선 결과는 뭐 나오진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좀 검찰이 술렁인다. 이게 정권 교체 가능성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는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뭐 이전 사례들을 보더라도 특히 이제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가 됐을 때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뭐 중용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중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사의를 표명하고 옷을 벗는 경우들이 뭐 당연히 있어 왔는데 예. 지금 이 시점은 이제 과거의 사례들보다도 훨씬 더 여파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이제 언급된 그런 검사들의 그런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수사와 관련해서 향후에 정권이 교체가 됐을 때 그 또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부담들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 또 특히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이 몇 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보여지는 이 검찰 개혁과도 이제 크게 맞닿아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수사와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검찰청이 아니라 이제 기소청, 공소청으로 역할을 한정시키고 예. 또 그밖에 영장 청구도 경찰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를 만들겠다라는 등 이 검찰의 기존 그런 권력들, 권한들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것들을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사례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검사들이 사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